네, 안녕하세요. 광주 힘참 부동산 TV의 고창기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LH 공사에서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크게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에 있어서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구제작, 즉 내가 어떤 것을 매각하고자 할 때 언제쯤에 이것을 매각하고 빠질 것인지에 대한 출구 전략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지구단위 계획은 10년, 최장 3년 연장돼서 13년이고, LH에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최장 20년, 3년 연장돼서 최대 2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 그 중에서도 실용지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시죠.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저희 힘찬 부동산, 광주 힘찬 부동산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여기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과 그 다음에 생활의 블로그, 또 여행 나들이를 볼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를 보면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실용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올려져 있는데 산정지구가 있죠. 산정지구가 최근에 철회가 됐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 철회가 됐다라고 말이 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광주시장인 강기정 의원께서 철회 요청을 했죠. 근데 이 철회 요청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철회 요청한 날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다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철회가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재 강기정 의원 강주시장보다 더 강기정 강주시장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인 국토부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포상 진행 중이죠. 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 광주 힘찬 부동산이라고 치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무지구 치평동 도심 융합 특구 정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말이 많았었죠. 법원에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이 스마트시티죠. 광주시에서 취소를 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3심까지 가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승소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다시 진행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 이 산정지구, 실용지구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실용지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용지구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실용지구하고 지금 요즘 한참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로 만드는 에너지로 만드는 반도체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수십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의 에너지로는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대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이 유력한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실용지구입니다.
이 신령지구인데 이 신령지구가 이 다음번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첨단 3지구 이 다음으로 진행될 곳은 연구외특구에서 첨단 3지구 이 다음으로 진행될 곳은 신령지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거는 올해 12월 달에 돼봐야지 2022년 12월 달에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령지구를 연결을 해서 반도체 특화단지로 말이 나오는 것이 여기 행정리하고 월정리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신령지구 110만 평,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단지 110만 평에서 한 220만 평 정도가 수용 발표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읽어볼게요. 저희 힘찬 부동산에서 드리고 있는 정보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문의를 하신다면, 특히 여기 안에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다면 제가 보상가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여기 광주 전남이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양향자 의원입니다. 과거 이제 서구 쪽의 의원이시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시죠. 그리고 또 화순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분을 반도체 특위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광주 전남이 좀 포함되니까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법에 보면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에 보면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네,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현재 보면 국가첨단산업특별법 제16조 산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법 제2조 1호에 따라 다른 수도권 내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해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아래를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양재 의원은 이게 제가 잘 적어놨네요. 전남 하순 출신이자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이 광주 전남이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9월 30일자였죠. 9월 30일자에 광주 강기정 의원이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때 이재명 당대표 및 박흥권 원내대표, 서영교, 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의위원장, 양승조 참전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 현안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군공항 이전은 이제 뭐하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또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이 다음 정권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큰 투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다 보고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보면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강기정 의원도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선정, 국가 지원형 복합쇼핑몰, 복합쇼핑몰은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어등산 부분 쪽 하고요, 또는 패밀리랜드 쪽,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심방지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국비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에도 강기정 지금 시장님께서도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실용지구입니다. 110만 평이고요. 만약의 경우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된다면은 추가로 한 110만 평 정도가 더 늘어나서 220만 평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2022년 12월 말 정도 되면 뭐 좀 떠도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지구는 2011년 1월 1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첨다 3지구 같이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용지구가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첨다 3지구가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이 첨다 3지구가 지금 발표가 됐고 보상이 2년 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곧 개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이 다음번에 해야 될 것은 실용지구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용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실용지구에서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용지구에서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이 도시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평동산단 또는 빅그린산단, 나주 혁신도시를 가고요.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호남 고속도로와 만나서 이제 서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남면 IC가 생기죠. 남면 IC가, 즉 이 부분에서 이제 톨게이트가 생기니까 이제 진곡산단이나 뭐 하남산단 또는 수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도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도로를 기점으로 여기는 뭐 수용해서 빠지고 여기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도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온 적은 없고요. 단지 저는 전체적으로 더 다 하고 더 추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러면 왜 실용지구가 빠지지 않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구 단위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실용지구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을 때는 그냥 지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유에 의해서 짓고 있는데 진곡지구가 아닌 실용지구로 지었다는 거죠.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안지구는 신가동, 그 다음에 장덕동, 수안동이 있는데 어디가 중심인가요? 수안동이 중심이니까 수안지구를 했잖아요. 금호지구의 중심은 금호동, 봉선지구의 중심은 봉선동. 그렇다면 네, 실용지구의 중심은 실용동이 될 것이니까 실용지구라고 지었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실용지구인데 실용지구를 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실용동은 뭐 꼭 포함돼서 되지 않겠냐. 만약에 실용동이 빠져든다면 지구단 이름도 이제 바뀔 거라 봅니다. 자, 저는 이제 지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실용지구 할 때 실용은 새로울 신자 용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북구에 있는 신용동원이 있는데 그 신자가 신화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화의 용이라는 뜻인데 이게 새로운 용이 나타난다는 지명이니까 되게 좀 지명 또한 멋있죠. 그래서 2011년 1월 1일자에 발표를 하는데, 이 용구발특구, 즉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이 지구단위는 10년짜리 계획이거든요. 근데 2011년 1월 1일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작년에 이제 연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8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제 다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연장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법을 이것 때문에 다시 새로 만들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 안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해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민원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용지구는 110만 평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이 수용되는 안의 부지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만약 토지를 산다면은 거기 안에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나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경영체가 등록이 돼서 농업인으로서 어떤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 2년치 보상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나가는데, 이제 보상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나라에서 감정평가사를 2명, 그 다음에 땅 주인이 토지주가 1명에서 총 3명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시지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그래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되면 투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가령 임야는 공시지가가 일반 전답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낮잖아요. 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000원, 2,000원 그러는데 전답 같은 경우에는 뭐 제곱미터당 뭐 5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그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임야를 이제 함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모르고 이제 과수원 임야를, 이제 지목의 과수원에도 공시가를 봐야 되고요. 이제 임야를 이제 과거에 보면 제 손님들 중에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 사게 되면 보상이 거의 뭐 매매가 수준 정도, 즉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밖에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살 때에는 중요하지만 이런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는 보상해 받겠다, 이것을 계산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인데,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2가지로 보상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 토지하고 이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집이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뺏었으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이주자 택지를 줍니다. 이 이주자 택지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면, 조성원가의 일정 평수까지는 60%에 대해서 주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친곡산단에서 이주자 택지가 지금 현재 매매가액이 평당 한 600에서 550만 원 정도 하는데, 조성 원가의 60%라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 때는 60만 원에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60만 원짜리가 지금은 550, 600이니까 10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안에 있는 집이 수용될 경우에는 이 이주자 택지가 되게 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정 평수까지는 60%, 그 나머지 평수는 조성원가 80% 주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120평에 6억짜리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로 받으신 분들은 뭐 9천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주택은 2가지로 보상이 나눠진다. 집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또 2번째로는 삶의 터전을 뺏었으니까 이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즉 주거지역을 원룸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데, 그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방법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냐면, 수용된 이 바깥의 부지를, 이 수용된 바깥의 부지를 사는 겁니다. 수용된 바깥의 부지 토지. 이제 세법을 보게 되면은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8년 이상 작용을 하신 분들은 뭐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제 세금 면제를 받죠. 예. 근데 이제 그 8년이 안 되시는 분들, 어중간하게 끼어 있으신 분들은 대투를 하게 되면 세금 1억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한 논리죠.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제 TV를 보고 계신 분이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5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금을 5억이 생겼으니까 1억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세금 1억을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아무 아파트나 사게 됐을 때는 그냥 1억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후자를 택하겠죠. 당연히 아파트를 사서 세금 1억을 면제받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 여기 그 지구단위 기획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용이 돼서 양도세를 뭐 1억을 내야 되는데, 주변에 토지를 샀을 때 1억을 깎아준다고 하면, 세금 1억을 깎아준다고 하면 당연히 주변에 이제 토지를 사겠죠. 이걸 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살 거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호재가 나오거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사다 보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 옆으로 많이들 대토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수용된 부지의 바깥의 부지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 수용된 안쪽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바깥으로 살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투자를 이루어지시거나 매각을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 신령지구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나은 정보가 있게 되면 제가 두 번째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또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 광주 힘찬 부동산이라고 치면 매물들과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힘찬 부동산 TV의 고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